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기사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뉴스의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만남의 의미와 29일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하루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젠슨 황, 광노정, SK텔레콤, 엔비디아 주요 임원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 AI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최 회장과 젠슨 황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만나면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 다시 만난 걸까요? 저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궁금한 것은 HBM 이후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만남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만찬 사진을 보면 SK하이닉스만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SK텔레콤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메모리 공급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와 AI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이 세 회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품 공급 관계에서 AI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관계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번 만남은 단순히 사진 한 장으로 끝날 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SK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시장이 계속 확인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확인 시점이 바로 7월 29일 예정된 하이닉스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발표한 뒤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시장 전망,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상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세대 AI 메모리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만남의 의미도 앞으로의 협력 방향도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실적에서 매출보다 4가지를 들을 겁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와 협력이 단순한 HBM 공급을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로 확대되고 있는지.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회사가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세 번째, 내년 이후를 준비하는 신규 메모리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앞으로를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지입니다. 실적 숫자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주가가 앞으로 움직일 방향과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나온 뉴스의 핵심은 최 회장과 젠슨 황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SK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HBM 공급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AI 메모리까지 협력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공동사업이 모두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끝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확인해야 할 뉴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걸까? 그 답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29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지,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직접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처럼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컨퍼런스 콜에서는 AI 메모리 이후의 전략, AI 인프라 협력, 차세대 메모리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히 지난 분기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나온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실적에서는 숫자 하나보다 경영진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는지를 가장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료와 브리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브리핑 페이지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보기를 누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는 물론 현재 관심있게 보고 계신 종목까지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한 뒤 오늘의 브리핑 보기를 선택하고 관심 있는 종목을 체크해주세요.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후 간단한 문단만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브리핑과 분석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에서는 핵심만 쉽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공유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나온 뉴스의 핵심은 SK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이제 HBM 공급을 넘어 AI 인프라와 차세대 AI 생태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이번 만남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고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앞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확인 시점이 바로 7월 29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단순히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는지만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략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물론 국내 AI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적 발표가 끝나는 즉시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빠르게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최태원 회장과 젠슨왕의 만남, 단순한 친선 만남이라고 보시는지, 새로운 AI 전략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도 모두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